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발표한 국가 전략을 보면서 함께 퓨처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각자 나름대로 퓨처 마킹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10년간 단 하나의 칼 가는 심정으로 과학기술의 육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이 과학기술입니다. 중국이 8대 정보기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가 전략을 지금 발표한 배경에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정책의 핵심으로 동맹국들과의 기술 연대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이제 그 미중 간의 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뭐 최근에 이렇게 과학기술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의 국가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은 다 과학기술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하고 좀 더 확장을 하는 부분이지 뭐 중국이 이제서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차피 예전에 강대국이 돼봤던 나라고 이 강대국의 조건인 군사력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군사력은 결국 어디서 오냐? 국가의 과학기술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돈을 버는 족족 전부 다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기술, 이쪽에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관련된 거에 규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이제 무역을 규제함으로써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지금 뭐죠 막으려고 하는 거고 왜 중국이 돈을 버는 대로 다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계속 군사력을 끌어올리거든요. 군사 기술을.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그걸 알고 있고 앞으로 이 흐름에서 본인들이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기술 전쟁을 격화시킬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또 하나를 알 수 있죠. 앞으로 얼마나 이 기술 관련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커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 1,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1, 2차 200년 걸렸고요. 3차 50년입니다. 200년, 50년. 과연 언제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이 우리를 훨씬 더 편하게 해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최근에 50년.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많은 걸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200년에서 550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 기술이 그 전보다 더한 기술로 발전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 리커창이 말한 10년, 길어봐야 20년입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얼마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지를 충분히 우리가 퓨처 마킹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뭐 기술 관련된 뭐 기업들이나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급등했다. 거품이다 얘기를 하지만 조정이 당연히 있겠죠. 조정이 있겠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다 어디에 투자할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기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할지는 눈에 선하죠. 그러면 다시 이 기술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중요한 또 기술 관련 산업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돈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몰리면 거기서 부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좀 내다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이 말한 8대 산업, 뭐 서류, 신소재, 그 다음에 고속철, 대형 액화가스, 운반선,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로봇 기술, 항공 엔진, 궤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신약, 농업 기계, 이런 게 이제 8대 산업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7개 과학기술 영역은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반도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기술, 임상과학, 헬스케어, 우주심해, 극지탐사.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술이 어딘지, 어느 영역인지,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진로, 아이들의 어떤 진로도 여기에 보면은 미래에 우리가 또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지도 나와 있죠. 그냥 기술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자, 어쨌든 중국이 이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 국가 실험실을 더 많이 짓고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에서 봤을 때 중국이 그만큼 지금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고 반도체 장비나 기술도 이제 주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기술 자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한국이 어쨌든 지금 아직은 중국보다 앞서 있는 산업이나 기술이 있지만 한국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중국의 기술 자립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이 되죠. 그리고 그 차이가 어쨌든 좁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국가 미래 전략을 보면 한국의 미래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중국이 계속 꾸준히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건지도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 과학기술 전쟁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그걸 키우겠다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가,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 온라인 시대,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 이런 미래의 어떤 시공간의 초월의 시대를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뭘 더 집중했을 때 우리만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부죠. 글로벌 부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어쨌든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년 전략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미 중국은 2025, 이 중국 제조 2025 국가 전략 발표했었고, 이걸 이제 꾸준히 계속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이제 수정하고 뭐 확대하고 이런 걸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미래 전략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과학기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기초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술 국산화를 이루겠다라는,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양쪽을 어느 걸 봐도 중국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자, 어쨌든 기술 전쟁, 그리고 앞으로 기술의 발전,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관련해서 각자 포트마킹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서 뭐 군사력을 끌어올려서 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그런 또 야심찬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강대국은 그냥 기술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아무리 뭐 기술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또 강한 것은 바로 문화 강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실 강국이 되는 거지, 뭐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사력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강국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침해를 하지 말라. 절대 이거 침해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나라가 기술력만 강해진다고 해서, 군사력만 강해진다고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우리가 기술력, 군사력, 뭐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과 이제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한미 동맹으로 같이 이제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 또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 기술이나 뭐 이런 기초 과학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이런 응용 기술에서는 엄청나게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투자하고 한다면 뭐 크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뒤처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도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올라서서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가져야 되는 건 이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이 어쨌든 영화라든지 뭐 음악, 또 뭐죠 여러분, 스포츠 뭐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뭐죠, 뭐 웹 콘텐츠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한국이, 그럼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문학도 요즘 뭐또 외국에서 많이 또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술, 뭐 미술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지금 서서히 이제 이 문화 쪽, 그러니까 문화 쪽 강국이 되어가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뭐 아무리 기술이 강하고 돈이 많고 해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기들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많죠. 뭐 김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태권도도 자기 거라 그러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뭐 다 자기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중국이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이 저는 그래도 이런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쪽에 얼마나 빨리 또 투자를 하고 국가 정부에서 얼마나 또 후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뭔지를 고민한다면 충분히 또 퓨처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키울 산업, 그리고 전 세계가 또 중요하게 여길 산업이 뭔지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퓨처 마케팅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뭐 투자를 하시든 또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시든 뭐가 더 중요한지 고민해 보시면 또 의사결정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스스로 또 퓨처 마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